네, 자 오늘은 여러 NBA 소식과 루머들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케빈 듀란트부터 야니스 아데토쿤보, 또 보스턴 셀틱스, LA 레이커스까지 여러 소식들을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자, 케빈 듀란트에 대한 루머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증폭하고 있는데 케빈 듀란트의 강력한 행선지 후보는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사실 추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피닉스는 듀란트 영입 당시와 비슷한 패키지를 원한다는 정말 되도 않은 루머가 나오긴 했어요. 만약에 피닉스가 저 스탠스를 행여 유지한다면 그냥 다음 시즌에도 피닉스는 듀란트를 데리고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미친 구단이 그 당시와 비슷한 패키지를 주면서 88년생의 듀란트를 영입하겠어요. 자, 어쨌든 KD가 피닉스로 갔을 때의 그 트레이드 디테일을 살펴보면 피닉스는 듀란트와 TJ 워렌을 받아옵니다. 브루클린 네츠로부터. 그리고 브루클린은 미켈 브리지스, 캠 존슨, 제이 크라우더 1라운드 픽 4장과 28년 픽 스왑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미켈 브리지스는 나중에 뉴욕 닉스와 1라운드 픽 5장으로 또 트레이드가 되죠. 네, 그만큼 브루클린은 케빈 듀란트를 팔면서 1라운드 픽을 9장 넘게 얻어냈었고 피닉스는 듀란트를 얻으면서 너무 많은 자산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피닉스는 본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듀란트의 기량은 더 떨어졌고 또 앞으로 하락할 일만 남아있는데 그 당시와 비슷한 규모의 패키지를 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저거는 정말 루머이길 바랍니다. 자, 일단 샴즈. 샴즈는 영향력이 엄청난 그런 기자고 간보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 구단 친화적인 인물이에요. 어쨌든 샴즈와 간보는 듀란트 트레이드에 관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듀란트 트레이드가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냐 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고 드래프트 전으로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 30날까지가 공식적인 2사 2호 시즌이에요. 7월 1일부터는 2호 2육 시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 선즈가 이렇게 되면 세컨 에이프런을 또 넘게 되잖아요. 세컨 에이프런을 5년 동안 3번 넘게 되면 어마어마한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물론 피닉스가 이번에 듀란트를 6월 30일 전까지 트레이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4년 동안 두 번째이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6월 30일 이전에 처리하는 게 훨씬 낫죠. 세컨 에이프런 밑으로 내려오는 게 피닉스 선즈의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래프트 전으로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번 시즌과 다음 시즌의 경계가 6월 30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피닉스가 원하는 자산은 간단합니다. 2025년 1라운드 픽을 비롯한 미래 픽들, 그 다음에 즉시 전력감, 그리고 유망주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드래프트 픽을 1라운드 픽을 2장을 초과해서 원한다면 아마도 협상은 엎어질 테고 여러모로 저는 피닉스가 유리할 게 없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닉스는 반드시 눈을 낮춰야 듀란트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팀이 가장 매력적일까요? 일단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듀란트 트레이드 옵션을 검토 중인 피닉스인데 듀란트의 행선지 후보로는 휴스턴, 샌안토니오, 미네소타, 마이애미, 뉴욕 등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각 팀들이 지닌 자산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휴스턴은 제일런 그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프레드 밴블릿, 그 다음에 올해 드래프트 픽 10순위 픽도 있고 미래 픽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포렌 생군을 팔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어쨌든 휴스턴은 쓸만한 자산들이 많아요. 그리고 샌안토니오, 제레미 소엔, 데빈 바세, 해리슨 반즈, 그 다음에 켈든 존슨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드래프트 픽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미네소타는 제 생각에는 제이든 맥데니얼스를 팔 일은 없을 겁니다. 맥데니얼스가 이름에 오르기도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맥데니얼스가 들어간 딜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루디 고베어, 단테 디빈첸조,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랍 딜링원 같은 유망주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드래프트 픽. 마이애미는 앤드루 위긴스, 하메 자켓 주니어, 덩컨 로빈슨과 드래프트 픽이 있는데 마이애미가 가장 떨어져 보이죠. 자, 뉴욕은 카렌서니 타운스와 듀란트는 연봉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운스 플러스 알파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오지 아누노비, 미켈 브리지스, 젤런 브런슨도 있지만 뉴욕이 브런슨, 듀란트 데려오고자 브런슨 팔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아누노비 같은 이런 비싼 롤 플레이어들일 텐데 1라운드 픽도 딱히 없어요. 미켈 브리지스 때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마이애미와 뉴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휴스턴 로켓츠와 피닉스는 2월 이후에 서로 연락 한 번 나눈 적이 없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샌안토니오와 미네소타, 그런데 샌안토니오는 원래 이렇게 소문을 많이 내는 팀은 아닌데 왜 자꾸 피닉스 쪽에 친화적인 기자인 간보가 자꾸 샌안토니오 얘기를 하지?
그렇다면 오히려 샌안토니오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네소타가 뭐 트레이드 난도가 쉽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줄리어스 랜들을 매물로 쓴다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랜들이 지금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옵트인을 해야 되는데 옵트인 하겠냐고요. 네, 그래서 각각 따져보면 듀란트가 갈 만한 팀이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와 댈러스는 아마도 이번 여름을 통해서 좀 소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뉴스와 보도를 종합해서 봤을 때. 자, 브룩 로페즈 FA로 풀립니다. 미러키에서 오래 뛰었던 센터죠. 그 다음에 라우리 마카넨 트레이드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유타 재즈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게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많은 자산을 써가면서 이 둘 모두 영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고요. 특히나 스트레치 빅에 많은 자산을 쓰길 꺼린다고 합니다. 스트레치 빅은 말 그대로 3점을 쏠 수 있는 빅인데 골든스테이트가 말하는 스트레치 빅은 5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5번 데려오고자 자산을 쓰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몸값이 싸고 외곽 슈팅 능력을 지닌 퀸튼 포스를 키울 계획이다. 현재 루키 스케일이고 2라운더이기 때문에 연봉이 진짜 쌉니다. 지난 시즌에도 가성비는 끝장났죠. 그리고 현재 2라운드 픽만 가지고 있죠. 1라운드 픽은 넘어갔어요. 마이애미 쪽으로. 그래서 2라운드 픽으로 또 다른 스트레치 픽을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드래프트에서 데려오는 게 가장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퀸튼 포스트를 또 충분히 뽑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 포스트, 조나단 쿠민과 같은 젊은 선수들은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입니다. 댈러스는 만기 계약자죠. PJ 워싱턴과 데니얼 게포드의 잔류를 선호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앤서니 데이비스 있죠. 데릭 라이블리 2세 있죠. 거기다가 PJ 워싱턴, 데니얼 게포드 4명을 쓰는 건 좀 사치스럽다. 둘 중에 하나는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둘 중에 한 명을 처리한다는 발표보다는 우리 둘 다 잔류하길 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모로 자산 보호에 있어서는 뭐 영리한 행위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저 2명을 다 잡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자, 그리고 카이리 어빙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더 재활을 해야 되는데 어빙은 플레이 옵션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연장 계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카이리 어빙이 어차피 지금은 뭐 본인이 엄청나게 많은 팀들과 협상을 하면서 갑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지금 내가 수술대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옵트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계약 선수가 되고 댈러스와 적절한 금액 뭐 2+1 혹은 3년이 되겠죠. 연장 계약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댈러스에게나 어빙에게나 서로 합당한 그런 선택이라고 봐요. 옵트아웃을 해서 FA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지 옵트인을 하면 일단은 1년이 더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1년을 더 빨리 연장 계약을 맺되 플레이 옵션을 결국에는 포기하고 3년 새로운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저도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25년 1순위 지명권으로 쿠퍼 플래그의 지명은 뭐 500% 확실합니다. 플래그와 댈러스 뭐 서로 워크아웃을 하겠지만 뭐 그냥 서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면담하는 자리죠. 면접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플래그는 어차피 댈러스의 지명을 받을 거기 때문에 플래그의 지명 이후에 어떤 식의 또 소소한 오프시즌 무브를 가져갈지가 관건이겠죠. 자,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사치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팀이죠. 연봉으로만 220밀, 사치세로만 260밀, 500밀에 가까운 돈을 내야 되니 당연히 구단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 노릇입니다. 더구나 제이슨 테이텀이 다음 시즌 아웃이에요. 그래서 셀러리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 제외 모든 선수들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테이텀이 복귀할 2026-27 시즌을 위한 팀 연봉과 로스터 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래서 올 여름에 여러 선수들에 대한 트레이드 제안을 들어보겠다라는 게 현재 보스턴의 입장입니다. 자, 샴즈가 보스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샘 하우저, 드루 할러데이를 내보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만약에 대형 오퍼가 온다면 제일런 브라운과 데릭 화이트도 포함시킬 수 있다. NFS는 아니다. 다만 많은 대가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띄워놓은 거죠. 자, 그로써 큰 폭의 로스터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누가 나가든 간에 2025-26 시즌은 쉬어가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전력을 약화시키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의 샐러리를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결코 2-4-2호 시즌, 2-3-2-4 시즌보다는 높게 나올 수가 없죠. 테이텀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연봉 구조를 보시면 다음 시즌 깝깝합니다. 30밀 이상만 4명이에요. 네, 제일런 브라운, 그 다음에 제이슨 테이텀은 50밀 이상이고,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 포르징기스, 데릭 화이트 3명의 평균 연봉이 30밀이에요. 3명이. 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알 호프드는 FA, 루코넷 FA, 그 다음에 페이튼 프리차드는 뭐 7밀이니까 굉장히 싸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베일러 샤이어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키 스케일이고, 나머지 선수들의 연봉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샘 하우저가 10밀이에요. 네, 샘 하우저의 새로운 계약이 다음 시즌부터입니다. 그런데 연평균 10밀이 다른 팀들에게는 너무너무 가성비가 높은 계약이죠. 하지만 보스턴에게 10밀은 사치세까지 감안한다면 이거는 거의 뭐 30밀짜리 계약인 거야. 그래서 10밀짜리 하우저만 덜어내도 보스턴은 사치세가 확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1순위로 현재 포르징기스, 하우저, 할러데이가 꼽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보스턴은 이 로스터 그대로 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데릭 화이트가 시즌 끝나자마자 그런 얘기 했었죠. 내가 지금 제일 짜증나는 건 우리가 절대 이번 시즌과 같은 로스터를 똑같이 가져가지 못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최소한 2명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 네, 끊임없는 빅맨 구애가 이어지고 있죠. 2025년 플레이오프에서 JJ 레딕 감독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었던 잭슨 헤이즈와 이별은 기정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빅맨 2명이 필요해요. 주전 빅맨 하나, 그 다음에 백업 빅맨 하나. 주전 빅맨을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은 트레이드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이커스가 많은 돈을 써가면서 FA 선수들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업 센터는 MLE, 미드레벨 익셉션으로 노릴 수가 있는데, 일단 MLE로 노릴 수 있는 선수들은 카펠라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알 호포드, 보스턴에서 FA로 풀렸죠. 케번 루니, 그 다음에 스티븐 애덤스, 그리고 브룩 로페즈가 있죠. 위 5명은 전부 다 계약이 끝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FA입니다. 자, 2-4-2호 시즌 연봉과 나이를 보면 브룩 로페즈는 23밀을 받았고요. 1988년생입니다. 아직까지 한 2년 정도 더 뛸 수 있고, 클린트 카펠라, 레이커스가 현재 영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22.2밀에 9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휴스턴 로켓츠 시절의 그 아카펠라, 프로펠라 시절만큼의 카펠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94년생, 지금 목록에 올라 있는 선수 가운데는 케번 루니 다음으로 젊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븐 애덤스 12.6밀에 93년생, 네, 휴스턴 로켓츠의 백업으로서 뛰고 있는데, 만약에 휴스턴이 애덤스를 놓친다면 바로 브룩 로페즈를 노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알 호포드는 9.5밀, 86년생, 굉장히 합당한 연봉을 받고 있고요. 케번 루니 8밀 받았고 1996년생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은 주전 빅맨용이 아니라 백업 빅맨용으로 지금 MLE를 통해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자, 한편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루머도 나왔습니다. 플레이 옵션 실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플레이 옵션을 실행하면 1년 동안 레이커스에서 더 뛰는 거고, 옵트아웃을 하면, 그러니까 플레이 옵션을 실행하지 않으면 FA가 됩니다. 그렇다면 르브론 제임스가 늘 그랬듯이 1+1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고, 레이커스 역시도 아마도 르브론 제임스가 옵트아웃하고 그렇다면 FA가 되기 때문에 1+1 계약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급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니스 이야기입니다. 야니스는 미러키 잔류를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제이크 피셔, 브라이언 윈드호스트, 굉장히 이름값은 높지만 뭐 공신력은 뭐 아리까리한데, 야니스에 대해서 야니스는 미러키에 남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야니스가 미러키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지금 브라질에 가 있거든요. 브라질에 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이널은 참 다른 무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미러키와 함께 다시 파이널 무대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형식적인 멘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야니스의 행보가 상당히 오리무중이고 또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이때에 파이널을 언급하면서 나는 미러키와 함께 다시 파이널에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 이 말은 조금 의역하자면 미러키 벅스 유니폼을 입고 빨리, 이른 시간 내에 빠르게 나는 파이널 무대를 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제이크 피셔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러키는 다른 구단으로부터 트레이드 문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샴즈는 야니스의 신분은, 현재 상황은 오는 신인 드래프트나 FA 시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윈드호스트는 야니스를 향한 트레이드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다. 왜?
어차피 야니스는 미러키에 잔류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지금 이런 보도를 한 거죠. 자, 하지만 미러키의 미래는 사실 밝지 않습니다. 이번에 뭐 브룩 로페즈, 케빈 포터 주니어 전부 다 FA로 풀리고요. 그리고 2옵션인 데미안 릴라드는 2526 시즌 아웃입니다. 아예 뛰지를 못하죠. 그리고 3옵션인 카일 쿠즈마는 2025년 플레이오프 성적이 5.8득점에 필드골이 34.3%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로스터를 가지고 2526 시즌 때 미러키는 플레이오프 진출하면 잘한 겁니다. 그 정도로 암울하죠. 물론 2026년 여름에 미러키 벅스가 많은 총알도 가지게 되고 공격적으로 선수 영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야니스도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1년 1년이 소중한데 과연 향후 1년의 미래가 딱 점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면서 미러키에 대한 충성심을 내보일 수 있을지, 만약에 내보인다면 이건 정말 미러키라는 도시와 프랜차이즈와 팬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뭐 유럽 선수들이 쉽게 팀을 옮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야니스가 미러키에 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뭐 듀란트, 야니스, 뭐 르브론, 레이커스, 보스턴, 골든스테이트, 댈러스 등등 여러 가지 소식들을 묶어봤습니다. 뭐 오프시즌은 또 이런 뉴스들 정리하는 맛에 또 재밌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만간 파이널이 끝나고 나면 더 뜨거운 자유계약 시장과 FA 시장 또 드래프트가 열리게 될 텐데 소식들 제가 빠짐없이 다 맛깔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5만 여러분께서 구독을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조만간 15만 넘고 그리고 20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